자, 지금 한미 간의 마찰이 본격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와 그 이후에 해리스 대사 조치라든지 또 한국의 이 국내 미군 기지 26개를 빨리 돌려달라, 조기 상환해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가고 있고, 해리스 대사는 지금 국내 일정을 거의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미 간에 하던 안보 대화에도 미국 측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몰디브에 있는 행사에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월 20일까지 있었던 19-2 훈련, 과거의 UFG 훈련,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때 지휘권 마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측은 이것이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되는 훈련이니까 한국이 주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미군은 유엔사와 관련해서 유엔 사령군 역할로서 이 훈련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한국군은 정시작전권 이양을 전제로 한 훈련이니까 우리가 주도하겠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하고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작전에 우리가 개입해서 주도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이 미래사령부로 한미연합사를 개편해서 만들고 그 사령관을 한국이 하면 마치 이 미래사령부가 지금 미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미국군이 최근에 유엔 사령부를 강화하는 모습이 있었고 한국군한테도 거기에 간부들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거절했죠. 결국 미군은 한미연합사는 없애버리더라도 뭐 한국군이 지휘한다, 그게 있다 하지만 그건 연락기구 정도로 폄하한 채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로 한반도에 지금 전쟁 시에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지휘소, 즉 코맨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지휘를 하는가 하는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에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문제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합참의장이 중재에 나서 본게임이 아닌 사전 훈련을 일부를 유엔군 사령관 지휘로 이렇게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유엔 사령관의 지휘와 권한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지금 캐나다에서도 지금 부사령관을 데려왔고, 독일에도 지금 유엔사 파견을 독일 장군을 보내라 했다가 한국이 항의해서 중단이 되고, 그래서 미국은 이 전작권 이후, 전환 이후에 전략적 자산의 이 중요한 핵심들을 한국군한테 넘기기를 지금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사령부가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가 가능하다고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시가 가능하다. 한국은 유엔사 개입 근거가 없다 하지만은 미국이 평시에 유엔 사령부의 교전 수칙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못마땅하다면 그러면 미국은 그럼 유엔사고 한미연합사고 다 해체하고 우리는 다 가버릴 거니까 너네들끼리 너네 지켜라,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단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트러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주고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엔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순순히 뭐 전작권을 전환했다 해서 그거는 한국군의 생각이지 너네들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우리가 너네들 지시를 받겠다, 이런 생각은 주어도 없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미사일 반응망을 압도해서 실제로 지금 이것이 요격이 어렵다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지금 문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정경두는 요격이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것도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경두는 팩2, 팩3도 아니고 지금 팩3에서 한 발 더 나간 팩3 MSE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은 그걸 지금 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아주 일반적인 작은 미사일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미국 정보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은 크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 사거리와 해피 기동 능력은 이 지역 미군 방어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북한이 최근에 3종 세트로 쏜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 초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등에 대해 지금 미국이 이 북한 미사일 고도를 예측해서, 근데 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궤적을 예측해서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 초대구경 방사포가 97km, 100km 가량 고도 날아간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25에서 60km인데, 이런 정도를 불규칙으로 날아올 때 이것을 갖다가 요격하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 이후에 핵무기 12개를 더 만들 양을 추가로 지금 핵 연료를 생산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기술들 발달 속도가 ICBM에도 실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북한 미사일을 현재 기술로는 막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미국이 북한하고 핵동계를 전제로 북한이 미국에만 쏘는 장거리 미사일 안 쏘겠다고 빠져버릴 경우에 지금 남한은 북한의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고 대표적 보수파로 뽑혔던 사람들도 뭔 말을 하는가 하면, 김정은이 권력 유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핵무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굉장히 욕하면서요, 김정은이 권력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미국과 딜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내년에 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한 이후 벌써 2년이 됐어요. 2017년에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했지요. 이 2년 동안에 수소탄 기술이 더욱 정밀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정밀해진 핵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미국하고는 적당히 딜을 한 채 한국을 굴복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과의 관계도 끝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북한은 한국을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에 군기 잡으려고 듭니다. 자, 이럴 때 북한이 남한의 어느 영토를 대상으로 재래식 도발을 했을 때, 재래식 미사일로 한국의 어떤 섬들을 공격했을 때, 그때 발생할 공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냥 방치할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요. 자, 미국의 지금 대선 양상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 사이에 지금
양강 구도가 앞으로 지금 월연이 급부상하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샌더스는 어디로 갔냐? 일부 조사에서는 여전히 샌더스가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샌더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월연 쪽으로 힘이 몰릴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연이 지금 바이든에 이어 2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샌더스는 이번에 대선 레이스에서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샌더스와 월연이 비슷한 미국의 진보 좌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기왕이면 훨씬 월연이 똑똑하고 샌더스보다 또 젊고 여성이 되고 또 하버드 대학의 파산법 전문 법학 교수기도 하고 경제학도 잘 알고 있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데 핵심이 되었던 사건인 금융 위기 때 월연이 TV에 나와서 엄청난 비판을 함으로써 이 월가를요 상원 의원까지 됐습니다. 2012년에 상원 의원이 됐지요. 그래서 이 월연이 그야말로 자기 소신과 그리고 또 연설, 논리가 나름대로 좌파적이지만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부분에서도 민간보험을 폐지하고 전국민 건강보험, 한국과 같은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연이 또 미국의 슈퍼리치 세금을 먹이자.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보장을 강화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당내 다수파가 지금 급진 성향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건파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층이 월연과 겹치는 샌더스가 물러난다면 샌더스 표가 월연한테 몰리고 같은 흑인 여성 주자인 해리스,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해리스까지 물러나면 해리스 표도 월연으로 몰리면서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가진 뭐 온건하고 또 중도고 그런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보다 이 대선 레이스에서는 월연이 훨씬 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을 지금 민주당의 젊은 당원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월연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연이 또 여성이라서 외연 확장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성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처럼 여러 가지 구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연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됐을 때는 거의 트럼프 맞춤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 힐러리가 가진 진부함, 또 기득권 이런 이미지가 월연한테는 하나도 없고 또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고루하거나 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월연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월연이 어느 시점에서는 바이든을 제끼는 것이 지금 시간 문제고 일단 제끼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몰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후보가 월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이 월연이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되면 아마 공화당의 트럼프가 같은 좌우 파퓰리스트로서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힐러리 대 트럼프니까 이겼지요. 만약에 샌더스 대 트럼프였으면 저는 샌더스가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더스보다 훨씬 강력한 성적인 장점도 있는 젠더에서요. 이 월연이 유리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최근에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큰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그 타이밍이 내년 초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월연으로 표가 쏠리는 타이밍이 내년 초 정도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되면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이 월연과의 상대적인 지지율 조사에서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결국은 북한 변수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북과 대타협을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때를 한번 바라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원언이 트럼프와의 지금 이 대항마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요. 만약에 이런 양상이 되면 트럼프가 궁지에 몰려서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인 업적을 포장하기 위해 북한과 딜을 하게 될 것이다. 부담 없이 그냥 한국도 어차피 반미로 갔고 부담 없이 미국 딜을 해서 북한의 핵 동결 차원에서 인정을 해줘버리고 북한과 수교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 정권이 여기에 지금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매우 위태롭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양상이 김정은이 봤을 때는 최상의 대선 양상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 생기고 있고 문도 김정은의 뜻대로 응해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